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비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올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뭐? 멤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박사님. 네, 자동화 생각에 뇌가 기계로 바뀐 박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데이터올릭은 유튜브, 팟빵,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 그 외에 저희도 모르는 다양한 팟캐스트 플랫폼에도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계정, 트위터 계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올릭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로 매월 초에 3만 원 정기원 해주시는 기동량님, 눈나님, 매월 15일에 만원 후원해주고 계시는 운누나이 7님, 팟빵으로 2만 원 정기원 해주시고 계시는 막손님 감사합니다. 데이터올릭을 후원하고 싶으신가요?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 그리고 트위터 계정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녹음, 편집, 컨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데이터올릭은 데이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저희 방송에 광고를 넣거나 데이터 관련 교육을 의뢰하시려면 data홀릭4골뱅이 gmail.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황 시간입니다. 따단. 왜? 아니, 잘해서요.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스무스해서. 좋습니다. 좋아요, 네. 좋아요. 김 팀장님 혹시 근황 없습니까? 네, 뭐 특별한 근황은 없습니다. 잘 10분 지내고 사이에 뭐 있어요. 했습니까? 10분 사이에 화장실 다녔어요. 아마 박 박사도 화장실 가지 않았을까요? 안 갔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애기 앞에서 애기 보고 공룡 왔구나. 흉내 아. 내고 놀아주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 사이에 물 뜨고. 예. 그 사이에 아빠를 여기 또 찾았구나. 물 뜨고 이제 남은 1시간 또 마실 물 챙기고 왔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저희 근데 뒤에 오늘 해야 될 양이 많을 것 같아서, 그리고 되게 재밌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저희 근황이 10분간의 근황이기 때문에 빨리 끊어내도록 하고 빨리 오늘 게스트님을 다시 화면으로 모셔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게스트인 권병천 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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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오늘 너무너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위자 기반 모형 에이전트 베이스 모델의 실제 프로젝트 예시를 한번 오늘 소개해 주실 거예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앞에 소개를 파이썬 코드로 소개를 해 주실 텐데, 그 전 시간에 그 "코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한번 얘기를 해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 그래서 갖고 네. 네, 그래서 그 공유해 주신 도구를 한번 화면을 보면서 병천 님께서 좀 간단히 도구 사용법이나 이런 건 이렇게 요런 것 요런 방식으로 쓸 수 있다, 이런 거 좀 소개를 간단하게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인제 박 박사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넷 로고 인제 그 사이트에서 인제 여러분들도 편하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다운로드를 받으면 이제 넷 로고라는 그 인제 클라이언트 앱이 설치가 되고, 그다음에 인제 이 설치된 앱을 인제 실행을 시킬 수가 있는데, 앱도 아마 근데 대부분 인제 보면은 거기서 보면은 이제 다양한 샘플 모형을 불러올 수가 있거든요. 네, 인제 모델 여기 써 라이브러리에서 있네요. 네. 거기서 인제 아까 우리가 말한 거 한번 찾아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세그리게이션에서 뭐 SEG라고만 쳐도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세그리게이션. 세그리게이션 모형이 아까 인종 분리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인제 여기서 보면은 예. 인제 잠시 청취자분들께 안내를 잠시 드리자면요. 지금 화면으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장면이 공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음성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데이터홀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네, 화면 보시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화면이 나가는 거는 그 제목에 영상이라고 쓰고 있는데, 그 제가 전에 영상으로 나갔던 팟빵 조회수를 보니깐
드라마틱하게 적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서 안 들어주시고 계신다. 알아서 유튜브로 보고 네. 계시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아 그 영상짤을 빼면 어떨까요? 빼도 되지 않을까요? 그럼 애초 그럼 영상인 사기치는 것 거 같아 갖고. 아니 왜 들어보시고 유튜브로 오시면 되니까. 아니 우리가 미리 좀 잘 앞에 얘기를 하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자꾸 까먹고 영상 틀은 다음에 '아 맞아, 맞아. 이거 영상이지.' 하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 갖고. 아무튼 소개글에 그렇습니다. 좀 네. 명시를 하면 좋겠네요 이번에는. 그죠? 네네. 그래서 영상이 있는 건 제목에 영상 넣고 그 유튜브 링크가 제일 위에 있어요. 네. 그 네. 그 팟빵에서 정 고 게시글 보시면은 네 소개글 볼 수 있거든요. 에피소드 소개글 거기에 URL 있습니다. 고거 복사하셔 가지고 네 유튜브에서 보시면 됩니다. 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모델 스피드 이런 게 있네요. 모델 네 스피드, 인제 덴시티. 네. 예 인제 그러면 여기서 뭐 아무것도 고치지 말고 한번 그냥 돌려 볼까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그 셋업이라는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셋업을 눌러 셋업. 보시면 네. 인제 그 시뮬레이션 모형이 네. 셋업된 거거든요. 인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인종 분리 모형이기 때문에 두 가지 인종이 있는 거죠. 하나는 빨간색은 뭐 백인, 뭐 파란색은 이제 흑인. 그래서 인제 그 밑에가 아. 인제 보면은 similar wanted가 '아 나는 내 주변에 인제 이웃이 몇 %까지 괜찮아. 아니면 이사 갈 거야.' 인제 이러한 진짜 단순하죠. 그래서 그걸 한번 그러네요. 30% 로 놔두고 한번 여기서 인제 go를 눌러 보시면 그거면 인제 그 원스는 인제 한 스텝씩 진행이 되는 거고 그 원선에 쭉 진행을 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제 시뮬레이션이 끝날 때까지. 오. 돌아가고 보면은 계시는 그러네. 거군요. 점점 네. 보면 잘 점점 이제 되고 있어. 이제 해피한 어 사람 인제 해피 인제 보면은 넘버 오브 해피가 인제 떨어지네요. 왜 떨어지는지는 원래는 그게 올라가야지 언해피인데요. 언해피 넘버 넘버 오브 원 해피 언해피. 예. 넘버 오브 언해피는 당연히 인제 떨어지겠죠. 그러네요. 왜냐면은 나는 내가 해피한 쪽으로 이사를 원하는 대로 갔으니까. 갔으니까. 그렇죠. 어. 이게 음. 지금 그 노벨 경제학상 받은 고 논문이 지금 맞습니다. 구현이 되어 네. 있는 거죠? 와. 맞습니다. 네. 어. 좀 바꿔 볼까요? 좀 네. 바꿔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걸 좀 바꿔도 여전히 계속 이렇게 분리가 되더라, 어떤 걸 선택해도. 그쵸. 시간이 인제 이렇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문이 된 거겠죠?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일 네. 것 같은데. 네. 그 그걸 100%로 해 인제 볼까요? 추정할 수 있겠네요. 그게 몇 퍼센트일 때 몇 회차 만에 그죠? 도달하는지 최종 분리되는 그렇죠. 데까지. 네. 네. 예. 오 재밌다. 그쵸. 예를 들어서 이 시밀리어 원티드 이게 100% 인 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조건이니까 그렇죠. 여기서는 몇 가능하다. 요런 걸 볼 수 있네요, 또 반대로. 네. 맞습니다. 이런 정도의 비율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얘가 쪼끔만 떨어져도 뭐야 왜 안 멈춰지지? 저의 컴퓨터가 느린가 봅니다. 이게 아무래도 호스팅 되는 거니까. 네. 이게 이제 예예. 클라이언트를 깔면 좀 빨라요. 네. 그렇군요. 네네네. 근데 이런 모형을 직접 만들 수도 있는 건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넷 로고 코드라고 밑으로 스크롤 내려서 넷 로고 어. 코드를 보시면 이게 인제 실제로 인제 코딩을 한 거 이걸 인제 실제로 코딩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인제 그 클라이언트 음. 프로그램을 깔면 드래그 드랍으로 뭐 버튼 떨어뜨리고 인제 해 가지고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작성해 주는 GUI 화면이 또 따로 그렇죠. 있고. 네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예 인제 대부 재밌네요. 네. 네네. 대부분의 사람들 인제 사회과학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코딩 백그라운드가 아니신 분들은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접근을 하시냐면 그 넷로고 모델 라이브러리에 가면 정말 많은 모델들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내가 구현하고 싶은 가장 비슷한 걸 골라서 인제 수정을 해 가지고 많이 사용하세요. 이미 잘 정의되어 있는 에이전트 모델들을 가져와서 그거를 쪼끔 자기의 상황에 맞게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니 기본적인 뭐지? 사회과학 연구 논문에서의 그 회귀 모형 모델 세울 때랑도 되게 비슷하네요. 기존에 연구했던 그리고 연구 근거가 있는 모형들을 가져와서 사용한다 같은 느낌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제 음. 보시면은 변수가 하나밖에 없는 되게 단순한 그러니까 이제 1960 년대 모형이니까 이 정도만 하더라도 되게 사람들이 우리가 가진 사회 문제를 이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거 인제 이게 인제 시발점이 돼 가지고 인제 음. 레이전트 베이스드 모형이 된 거 좀 인제 2000 년대 초반에 그 아까 말씀드린 인제 그 시민 봉기 모형도 되게 상당히 유명한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모델 라이브러리에서 그냥 레벨리온 REB라고 치면은 아마 네. 다른 뭐죠? REB요? 네 REB. REB? 네. 와 샘플이 굉장히 많네요. 네. 네 엄청 많네요 지금 보니까 B. 네.
레빌리언. 네네 네. 오. 이게 인제 시민 봉기 모형이거든요. 여기를 그래서 인제 여기 인제 이게 뜨면은 아마 보일 텐데 여기 보면은 아 저도 한번 띄워 봐야 되겠구나.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이 언제 폭동을 일으키는지 인제 폭동 지수가 음. 나오는 인제 예 여기서 보면은 인제 폭동 지수가 아 이게 약간 틀리게 생겼네요. 근데 인제 여기 보시면은 인제 뭔가 예를 용어가 들어서 영어가 좀 다르군요. 네네. 네. 그 뭐 인제 경찰의 수를 몇 퍼센트로 늘리고 뭐 인제 이게 다 나오죠. 아. 그다음에 인제 이게 민주화 폭 경찰 지수를 데시티니까. 밀도, 네 민주화 지수 사람 그 밑에 밀도.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민주화 지수를 얼만큼 늘리고 그다음에 인제 폭동한 사람들 잡아 가뒀을 때 며칠 동안 인제 감옥에 가두고 이런 지수들이 변함에 따라서 우와. 폭동이 언제 일어나는지를 아. 볼 수가 있는 거죠. 얘가 이것도 상당히 폭동 유명한 모형이죠. 네. 얘가 어떻게 폭동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마지막에 어 색깔이 바뀌지 않을까 뭔가? 여기 보면 액티브 기다려보자. 빨간 색깔 네. 기다려보자. 뭔가 빨간색이 팍 뜨겠지? 네. 이게 아마 아 기본 그러네. 여기 모형으로 빨간색이 하고 있네. 네 어. 돌리면 네네. 아 떴다 폭동이 액티브. 네. 아마 박사님께서 아마 수치를 좀 바꾸시지 않으면 제가 돌리면은 바로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아 바꿔 볼까요? 디폴트 세팅일 때는요? 네네. 이거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제 그 폭동을 쉽게 일으키려고 하면은 민주화 지수를 좀 떨어뜨려 볼까요? 한 0.5 정도로? 어. 너무 좋아요. 민주화 지수는 뭐예요? 뭐야? 바로, 뭐야 이 바로, 바로 떨어졌어요. 뭐야? 바로 그러니까 떨어졌어. 깜짝 놀랐네 지금. 예. 사람들이 인제 불공평하다고 저도 정확하게 인제 논문에서 다 설명이 되는데 아마 불공평하다고 느껴지는 그러니까 인제 뭐 예전으로 치면 인제 뭐 이런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문민 정부 이전 정부 뭐 인제 그런 식의 이제 억압되어 있는 인제 자유로운 정부 하에서는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이나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으니깐 시민 봉기가 잘 안 일어난다. 뭐 이런 식의 설명들이 논문에 있거든요. 음. 지금 보니까 이게 제가 라이브로 수정을 하는데 그게 이제 중간에 정부가 대응하는 정도에 따라서 실제로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것들이 같이 보이나 보네요. 그렇 그렇죠.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웹버전은 그러네요. 처음 봐 가지고 지금 턴은 계속 어. 넘어가고 있는데 네. 실시간으로 제가 반영이 된 바꿀 거네. 때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바꿔 주니까 네. 만약에 경찰 수를 한번 늘려 보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경찰 수를 늘리면은 폭동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면 네. 마피아가 빨리 검거되죠. 네. 그러면 얘를 오 내리고도 빨개졌어. 네 아니 오래 가두고 경찰 비율도 엄청 늘리고 아 군사 정권이야? 그죠, 그죠. 왜냐면 그러니까 이 뭐지? 폭동이 안 일어나? 민 덜 일어나? 민주화 부분이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비율이 높고 어 와 깜짝이야. 그래도 일어나. 어이구. 그래도 일어나. 어떤 임계점 같은 게 있나 보네요. 뭔지 경찰 더 모르겠지만. 늘려. 근데 그 아니 감옥에 더 근데 가둬. 굉장히 빨리 잡힌다. 어. 순식간에 반응하네요. 건마다. 그 인제 여기서 보면은 스텝을 지금 몇 스텝 타임이 지금 280 이게 2,800이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좀 속도를 너무 빠르게 하셔 280 네. 가지고 이게 되게 빠르게 변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만약에 스텝 인제를 아. 쪼끔씩 천천히 하면은 이게 인제 그 티핑 포인트가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는 않더라고요, 모형에서. 이게 어. 한 틱이 넘어가는 게 뭐 하루나 뭐 일 주일 뭐 이런 식의 기간 단위가 있는 건가요? 그건 이제 모형에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제 저는 아. 뭐 1년 단위로 쓰기도 하고 그렇겠네. 네. 이거는 아. 정의된 문제이겠네요, 생각해 보면. 네. 음. 왜 하나만 더 볼까요? 여기서 인제 이게 지금 보면 왜 사회 문제를 봤는데 경제 문제도 많이 구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 네네. 슈가라고 SUGA까지만 쳐도 나올 건데 슈가스케이프라고 SUG 슈가 레귤레이션? 슈가? 슈가스 슈가 이건 혈당? 슈가 레귤레 안 나오는구나 여기는. 아니요. 두 번째 건데 뭐 이제 두 요건가요? 번째가 지금 액티베이트가 돼 있는데 이제 그 슈가 그러게요. 스케이프가 사람들의 경제 활동을 시뮬레이션을 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시장에서 만나서 물물 교환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인제 이게 왜 갑자기 인제 이게 이 시간을 인제 모형을 만들어 어. 놓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아. 아. 구현을 이거 상당히 유명한 모형 이게 이제 산타페 연구소에서 만든 모형인데 상당히 아니 재밌습니다. 그런 그래서 거 있잖아요. 뭐지? 왜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돈을 다 주고 네. 게임 시간이 이론? 지나면 다른 그 원래 부자였던 사람들이 더 빨리 부를 축적한다. 약간 이런 기사들을 본 것 아아아. 같아요. 예예. 근데 그게 맞습니다. 아마 지금 요런 식으로 쓰는 거 네. 갖다가 나온 연구 결과물이겠네요. 네.
근데 지금 아마 웹에서 이게 구현이 안 아. 되는 게 네 공유를 안 한 게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한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아마 클라이언트 무거워서 그런가 프로그램을 보다. 설치하면 아마 그 이제 설치된 PC에서는 돌릴 수가 있습니다. 와. 네. 아. 야. 와. 아니 기존에 대단하네. 있는 모델들 해 보기만 하더라도 재밌겠는데요? 재밌네. 네. 응. 모형 한 100여 개도 그것들의 넘게 있습니다. 백그라운드랑 모형의 설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거 갖다가 해 보기만 하더라도 레슨런이 많이 생기겠는데? 맞습니다. 이거 그냥 어. 아이들 대상으로 뭐 사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해 보거나 이래도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사회가 말이에요. 왜 이런 문제들을 발생시키는지 이런 걸 이해할 때 그죠? 맞습니다. 아니 그리고 당장 그 학교 내에서 애들의 행동 교정 활동 같은 걸 해야 할 때도 비슷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친구를 괴롭히는 행위가 발생하는 게 뭐 지금 어떤 것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아마 아까 경찰력이랑 비슷한 문제가 있겠죠? 그러면 음. 내가 왕따 너네에게 시뮬레이션? 그리고 그거에 대한 외부 조건 중에 하나가 체벌 수위인 거야. 그러면 "지금 너네 상태를 그대로 두고 체월 수위를 높이면 왕따가 안 일어날 거야."라는 것들을 시뮬레이션 해 준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더 적극적으로 안 일어나도록 활동을 해 주어야 체벌 수위가 높아지는 행위를 막을 수 있어. 같은 건 레슨런이 가능해지겠죠? 뭐 실제로 그런지는 시뮬레이션 돌려 봐야겠지만 네. 암튼 그건 그런 식으로 뭔가 뭐지? "지금 우리가 이 상태로 있다면 어떻게 될 거야." 같은 것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음. 되게 좋은 도구라는 생각이 드네요. 확실히 이게 되게 시각적으로 딱 보이니까 감이 확 오네요. 어떤 개념인지 어떤 식으로 쓰게 될 건지 되게 재밌네요. 맞습니다. 막상 또 보니깐 그 생각도 났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뭐지? 부족 모형 이런 것들도 봤던 기억이 나는데 어떤 부족이 자기는 뭐 이타적인 부족이 있고 아니면 약탈만 하는 부족이 있고 약간 이런 몇 가지 특징의 부족들이 있을 때 얘네들이 결국에는 어떤 부족이 살아남아서 뭐 세계를 차지하고 있다라든지 약간 이런 시뮬레이션 연구 같은 걸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약간 '비슷한 것들을 이걸로 많이 했겠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딱 들었어요. 그래 갖고. 네 맞습니다. 이게 인제 넷로고 나중에 한번 이제 설치도 쉽기 때문에 거기에 모델 라이브러리에 가면은 각 분야별로 뭐 사회과학, 자연과학 뭐 여러 가지 분야별로 인제 그 모형 만드는 모형들이 쭉 이렇게 있고 당연히 다 실행시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인제 그 어떻게 논문이 쓰여졌는지 논문 링크까지 다 있기 때문에 인제 박 박사님이나 김장님 말씀대로 인제 바로 인제 레슨런이 가능하죠. 네. 그러네. 생태 교란종 이런 것들도 해볼 수 있겠네. 황소개구리 같은 너 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생태 교란종이 들어왔는데 얘에 대한 천적을 어떻게 풀어야 문제가 해결된다. 약간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왜 음. 그냥 마냥 풀어 놓을 수는 없으니까. 어. 그러니까 지금 너무 재밌겠는데? 그러면 요런 방법을 병천님이 어떤 작업하시는 데 활용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인제 이 행위자 기반 모형을 가지고 그 인제 저희 은행에서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인제 그 이슈 중에 하나가 인제 성평등을 달성해야 되는데 이제 채용을 하고 인제 매년마다 인제 일정 사람을 채용을 하고 그다음에 인제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인제 우리가 채용을 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을 한번 이제 만들어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근데 인제 단순한 성평등은 사실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수치만 놓고 보면은 하위 직급에서 그냥 많은 여성을 뽑고 상위 직급에서 남성을 뽑아서 달성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성평등이 아니니까 이런 것도 인제 다 인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인제 그 직급에서 고위 직급에서도 여자를 몇 퍼센트 뽑고 뽑을 때마다 50%는 여자를 뽑아야 된다. 인제 하위 직급에서 뽑을 때는 뭐 인제 뭐 그건 뭐 40% 정도만 여자를 뽑으면 된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다음에 인제 근데 인제 뽑을 때 우리가 무작정 뽑을 수는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향후 뭐 인제 올해, 내년 그다음에 인제 뭐 3년 후, 2년 인제 3년 후, 4년 후에 나가는 사람도 추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제 나갈 때도 보면은 우리가 그거를 단순히 뭐 올해는 뭐 20명 나가고 내년엔 30명 나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런 것도 다 인제 에이전트로 만드는 거죠. 내가 만약에 고위 직군이고 나이가 55 세다. 그러면 나는 그 얼리 리타이어먼트 신청할 수 있는 확률이 몇 퍼센트다.
그다음에 나는 중간 직급이고 나이가 40 이다. 그럼 나는 내년에 리타이어먼트를 신청할 확률 아니면 내가 그만둘 새로운 잡을 찾을 확률 이런 게 인제 각 임직원마다 다 다른 수치를 주는 거죠. 그리고 인제 채용을 해 보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20 명이 나가기 때문에 올해 20 명을 뽑을 수 있는데 뽑을 때 보면은 뭐 고위 직급에서 한 10명 정도 인제 그 이해 직급에서 10명 정도가 나서 고위 직급 10 명을 뽑을 때는 50%의 여자를 뽑고 50% 이상의 인제 여성으로 뽑고 이런 인제 조건들 다 걸어서 인제 5년 후에 인제 우리가 그 원하는 인제 그 젠더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돼 있을 건지를 시뮬레이션으로 한 거죠. 만든 거죠. 아. 이거는 조직에서 뭐 성평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당연히 병철님이 하신 것처럼 사용될 수 있지만 더 일반적으로는 인력을 구성한다든가 뭐 채용 방식을 결정한다든가 이럴 때 쓰게 되겠네요, 더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이게 되게 널리 사용될 수 있는데 근데 저희 조직에서도 인제 이렇게 인제 이 성평등 이슈만 봐서도 어떠한 내부 반발이 나냐면 인제 인제 조직에서 인제 경영진이 발표를 하는 거죠. 우리는 아직까지 너무 성평등에 대해서 아직도 너무 나쁜 지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5 년간은 그 고위 직군을 뽑을 때 최소 50%는 여성으로 뽑겠다."라고 하면 인제 바로 인제 반발이 나오죠. 이건 이거는 역차별이다." 근데 인제 남 그죠, 남 그죠. 역차별이죠. 네. 아. 네. 바로 나오죠. 그래서 인제 그러면은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저희도 인제 그걸 그렇게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봐라. 우리가 앞으로 고위 직급에 뽑을 때 100% 여자를 뽑을 거다고 향후 5년 동안. 그랬을 때 그러면은 당신이 생각하는 고위 직군의 여성 비율은 몇 퍼센트나 될 것 같냐?" 지금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위 직군에서 한 30% 거든요. 이건 예예요. 정확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30%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앞으로 고위 직군에서 모든 이제 채용 공고는 여자를 뽑겠다라고 했을 때 향후 5년 후에 이 30%가 얼마나 올라갈 것 같냐라고 인제 질문을 먼저 던지죠, 사람들한테. 네 뭐 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 머릿속에서 나오는 생각을 막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감을 다 그럼 얘기하겠죠. 예 그러면 30% 인데 앞으로 5년 동안 여자 뽑으면은 당연히 이거 80% 90% 가는 거 아니냐 막 인제 이런 식으로까지 막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그런데 시뮬레이션으로 네. 돌려보면 해서 보면 그럼에도 여자를 다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60% 밖에 안 돼요. 아 그거는 변수로 들어가 있는 것이 그 성별에 따른 퇴사율이 다르기 때문에라고 봐야 그렇죠.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첫 번째예요. 아. 그래서 '여성을 위한 자리가 그렇게 나지 않는다.' 그러니깐 우리가 음. 앞으로 뽑는 비율을 50%라고 한 건 절대로 '역차별을 발생할 수 있는 지수가 아니다.'라는 거를 그렇게 해서 설득을 시킬 수가 있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될 음. 거니까 네. 역차별이라고 보기엔 어렵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 시뮬레이션 봐야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할 수 그렇군요. 있는 네 굉장히 용도로 강력한 말발이 생기겠는데요. 맞습니다. "내가 시뮬레이션 돌려 봤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 모형을 봐라." 우리가 이 모형을 그냥 단순한 포뮬러로 아. 만든 것도 아니고 모든 현실 상황을 다 가정해 가지고 각각의 직급에 맞는 비헤이비어도 다 따로 설정을 한 다음에 "과거값 가져와서 캘리브레이션 해서 넣어서 만든 모형이다."라고 인제 하면은 되게 강력한 어 도구가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할 수 음. 있는 반박이 그다음으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그게 "시뮬레이션대로 된다는 보장이 있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는 어떻게 답을 맞습니다. 하게 되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제 이게 인제 그 다이나믹스 관련된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패턴대로 앞으로도 변한다고 가정하는 건 현실성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인제 말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인제 그런 식의 인제 논의가 되면은 에이전트 베이스드 모델링은 이제 좀 약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음. 아니 약점이라기보다는 사실 그렇게까지 얘기하기 시작하면 "우리 논리적으로 얘기하지 말자."라고 그냥 싸우는 거지 뭐. 음. 그러면 그렇게 안 될 거라는 증거를 내가 가져와야 되는 거니까 다른 더 나은 모델을 내가 가져와서 그걸로 대응을 하든가 해야겠네요, 반대하는 그렇죠. 사람이. 네. 네. 그렇기 전까지는 이게 가장 합리적인 그런 예상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를 음. 적용을 그래서 하시게 되었나요? 네. 이거를 아 해서 네 네. 저희 조직에 적용을 해서 저희 조직의 인제 그러니까 목표 중에 하나로 인제 인제 그 젠더 다이버시티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 사용이 됐죠.
아. 그러면은 음. 그게 그 시간이 좀 지난 일인가요? 그렇게 아니요. 하기로 이게 결정한 2 것이? 년 전이거든요. 2년 그래서 전. 매년마다 인제 저희가 인제 체킹을 작년에 그랬고 하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럼 아 지금까지는 그러네. 시뮬레이션대로 되어 가고 있나요? 저도 인제 인사팀에서 나와 가지고 네 아 진짜 이전 내 업무가 아니다. 네. 저도 잘 인제 관심이 없더라고요. 이게 인제 근데 뭐 아. 네. 그러면은 그걸 누가 챙기는 담당자분이 따로 생긴 건가요? 인제 병장님이 매 나오시고 연마다 나서? 인사 인제 저희 네. 조직에서 그 인제 총회를 할 때마다 수치를 발표는 하는데 뭐 안 음. 시끄러운 거 보니까 예상대로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겠네요. 이게 무너졌다고 하면은 병장님 귀에까지 들어오지 않았을 "데려와 네. 걔." 이렇게 될 아니 텐데. 연락이 왔겠지 연락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이렇게 될 텐데 아. 그건 아닌 걸 보니. 네. 그러면은 그거는 작업하셨을 때 파이썬 코드로 만들어 두셨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죠. 인제 이따가 말씀드린 지금은 넷 로고는 언어가 보면은 자바 정말 베이스로 돼 있던데. 네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인제 넷 로고 코드를 보면은 인제 넷 로고 인제 그 자체 코드이기 때문에 상당히 분석하기도 어렵고 아. 디버깅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저는 인제 그리고 인제 파이썬을 워낙 오래 써 가지고 그 판다스 라이브러리가 워낙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판다스로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파이썬으로 개발을 했는데 그 유저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저는 타블로를 주로 쓰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 음. 파이썬 코드의 결과가 아까 지금 우리가 그 다이나믹한 그 그래프를 봤잖아요. 그거를 인제 다 타블로로 구현을 했죠. 그래서 타블로에서 인제 그 GUI들이 쫙 나오면서 사용자들은 타블로에서 수치를 보게 되는 그래서 파이썬 더하기 타블로 이렇게. 그러면 사용자는 타블로에서 그런 버튼들을 조작하면 맞습니다. 아까 네. 우리가 웹에서 봤던 네. 것과 같은 네. 결과물을 네. 태블로 대시보드 상에서 보게 맞습니다.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 네. 훨씬 예쁘겠네요. 음. 그렇죠. 아 뭐야. 어. 네. 태블로가 예쁜 걸로는 뭐 네. 짱이지. 네. 어. 아니 그래서 그 사용하신 이제 파이썬 패키지인 메사? 네. 메사라고 읽으면 되나요? 네. 네. 메사라는 걸 먼저 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전트 베이스드 모델링 인 파이썬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 뭐 아까 봤던 거 같은 화면이 있어요. 그래 네. 갖고 이거 아까 그럼 말씀하신 그 넷로고에서 제공하는 DSL 그러니깐 자체 개발 언어 양식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파이썬 코드로 비슷한 걸 작성하는 걸 달성해서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화면으로 보여주는 것까지 제공하는 게 이 메사 패키지가 제공하는 기능인가 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제 에이전트 베이스드 모델링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에이전트 정의 인제 에이전트를 에이전트 정의. 정의하고 그다음에 모델 인제 에이전트들이 인제 에이전트들이 인제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그 모델 인제 그거를 모델이라고 하는데 인제 그 모델 이렇게 환경을 환경 모델이라고 네 이해하면 환경 될까요? 뭐 시장 뭐 경제로 하면 시장 뭐 인제 폭동으로 하면은 아. 광장 뭐 그렇게 되겠죠. 그 두 가지의 클래스 광장 네. 그렇구나. 네. 그 네네네. 클래스 정의와 그다음에 인제 외부로 표현해 주는 저런 아까 그런 그래프를 표준해 주는 그 부분은 파이썬의 그 토네이토라는 서버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인제 그 메사는 음. 그 파이썬 그 클래스 두 개 에이전트와 모델 클래스 그다음에 이 토네이토라는 서버를 이용해서 GUI 환경 이렇게 세 개 정도로 중요한 기능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병철님 코드를 보면서 저희가 실제로 어떻게 하셨는지를 예시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병철님께서 화면 공유하시기 편하실까요? 아니면 제가 공유해 드릴 테니깐 봐 주시겠어요? 그 공유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하나씩 그래서 인제 구글 알겠습니다. 콜앱은 익숙하시다는 가정에서 시작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예 이거 물론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인제 설치해 줘야 될 라이브러리는 딱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판다스는 미리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설치를 해 주시고 인제 그다음에 그 에이전트 베이스드 모델링을 하려면 일단은 인제 인풋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제 더미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 놔서 여기 공유를 해 놨는데요. 이거를 불러와서 한번 데이터 프레임으로 보면은 인제 일부러 한글 데이터를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뭐 되게 심플하게 만들었습니다. 아. 왜냐면 또 내부 데이터니까 공유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인제 네. 아 그쵸. 네. 그래서 각자 데이터를 한글이니까 너무 만들어야죠. 반가워서. 아 네. 직 팀장 막 이렇게 써 있고. 저도 정확하게 용어를 몰라 근데 가지고 네. 원투원으로 이거 했는데 있잖아요. 근데 컬럼 이름은 영어로 바꿔 줘야 되잖아.
그래서 네, 8만 명? 맞습니다. 아. 아. 지금 여기 바꾸신 거 아니에요 요거? 그죠? 맞습니다. 네. 그걸로 해서. 예예. 음. 그 아 참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안에 100 명이 들어 있고 100 명의 임직원이 들어 있고 각각의 한 명 한 명이 인제 에이전트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에이전트의 음. 속성이 물론 인제 그룹으로 묶으면은 뭐 같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성이고 생년월일이 뭐 1980 년대생이고 그다음에 직급이 가급이고 정규직이고 그다음에 사원이고 근데 뭐 부서까지는 여기서 고려하진 않았지만 만약에 인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룹 바이로 하면은 뭐 이 그룹에서는 뭐 한 5 명, 6명 이렇게 떨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뭐 한 20 개의 각각의 특성 있는 에이전트들을 생성을 해 주는 로직이 인제 이따가 나오게 되고요. 아 그러니까 지금 요게 사실 다 개별 에이전트의 특성들이라고 볼 맞습니다.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음. 네 그래서 변수. 보면은 음. 네. 예. 그래서 보면은 인제 계약 형태에 따라 정규직 같은 경우는 그 입사일은 있지만 종료일이 없고요. 왜냐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 퇴직까지 인제 퇴사. 아. 오픈엔드로 볼 음음음. 수가 있고 계약직은 뭐 인제 아. 2년 단위, 3년 단위 계약을 하고 그래서 인제 종료일이 있지만 제가 여기다 구현해 놓은 거는 저희 회사에서 쓴 거를 정말 단순화시킨 거기 때문에 정말 뒤에 내용 복잡한데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죠. 뭐 계약직 직원이 들어왔는데 3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제 3년 차에 이 사람은 계약 해지돼서 나갈 수도 있지만 회사에서 연장 계약을 해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죠, 그죠. 조건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 그럼 몇 퍼센트나 어. 연장하는지 이런 정보가 그렇죠. 들어가야 되겠군요. 그렇죠. 네. 이제 이러한 모든 퍼센테이지는 예전 과거 데이터에서 꼭 가져와야지 설득력 있는 모형이 되고요. 안 그렇게 막 정하게 인제 임의로 정하게 되면 인제 전혀 의미가 없어지겠죠. 네.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최근 5년 동안의 비정규직의 연장률 같은 걸 데이터로 갖고 와서 숫자로 사용해 줘야지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음. 음.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런 것도 보면 저 같은 경우에도 연장률이 네. 보면은 되게 들쑥날쑥할 때가 예를 들어서 뭐 패턴을 가지면은 일정하게 연장률이 유지되면 좋은데 그렇게 아니라 막 이게 올라가고 있거나 떨어지고 있거나 변할 수 있고. 변할 수 있으면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되나? 이거 평균값으로 잡기도 참 뭐하고 그렇다고 이게 올라가는 추세를 계속 올라가는 추세로 잡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인제 정말 실제 모형에서는 이런 걸 고려해야 될 상황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인제 컬리뷰레이션을 하더라도 꼭 그 비즈니스 엑스퍼트를 데리고 와서 이 과거 데이터가 이런데 앞으로 모형이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가 그럼 실험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꼭 같이 설계를 하셔야지 되죠. 저도 그랬었고요. 네. 어 어려운 부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건 확률적인 변수일 텐데 근데 이제 어 그걸 그대로 그냥 사용할 건지 아니면 그걸 발생하게 하는 원인 변수들을 또 만들어서 그걸 설계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깊이랄까요? 변수를 설계하는 깊이나 이런 것도 고민거리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듣고 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저희 쪽 비즈니스 파트너랑 같이 작업을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인제 주식 시장 예측하는 거 백트래킹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인제 시즌 이 5년 전으로 돌아가 가지고 이 모형을 그러니까 5년 전에서 그러니까 인제 그러면은 인제 5년 전에 5년 전 그러니까 인제 10 년에서 10년 전, 5년 전 데이터를 가지고 캘리브레이션을 하고 그걸 가지고 5년 전에서 현재까지 돌려봤을 때 현재 우리가 가진 숫자가 정확하게 나오냐 인제 그거에 대해서 어. 계속 실험 설계를 하면서 맞추는 거죠. 그래서 "어 나오네." 하면 '아 이 모형이 제대로 설명하는구나.' 그러면 인제 이 캘리브레이션 된 값을 가지고 next 5 years 이렇게 계속 또 했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머신러닝 모델링 할 때 크로스 밸리데이션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인제 시계열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다 이렇게 크로스 밸리데이션 할 수는 없고 인제 꼭 시점을 지켜서 해야지 되는 시간 기준으로 쪼개서.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더 과거 데이터를 갖고 최근 과거를 설명하는지 확인을 하고 최근 과거를 설명한다는 걸 확인을 하면 그 데이터 갖다가 이제 "이 뒤로의 미래들까지 추정을 해 보자. 시뮬레이션으로 사용을 해 보자." 약간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인제 현재를 잘 설명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건 네 인제 저기 시뮬레이션의 가장 기본적인 근데 다른 시뮬레이션 다 하는 거니까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죠. 기본 시나리오를 만들고 이제 상황을 인제 한 3-4 음음. 개를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좀 인제 급격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여성 비율을 갑자기 확 늘렸을 때 더 적극적으로 인제 아니면 마일드하게 그래서 인제 여러 가지 인제 시나리오대로 모형을 돌려보는 음. 그래서 지금 최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얼마부터 최소 여기는 얼마까지의 뭐 오차가 생길 수 있는지를 좀 가늠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베이스라인을 기반으로 해 어. 가지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음. 그래서 쪼금 더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인제 이거를 들 수 근데 인제 이게 근본은 확률 모형이기 때문에 그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도 한 번 돌려서는 안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한 1000 번씩 돌려서 가중 평균을 내거든요. 1000번 돌렸을 때 이 값이 나오더라."라고 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도 만약에 1000번 돌렸는데 오차가 너무 크다 그러면은 이상한 거죠, 모형이. 그래서 인제 음. 그러니까 실험이 엄청나게 많이 예 필요합니다. 아 그러네요. 어차피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얘를 뭐 1000 번, 10,000번 돌려서 그거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평균을 보고 평가를 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럼 여기서도 어. 샘플링의 개념이 들어가나요? 표집을 해서 하는 뭐 부트스트래핑처럼 그런 식의 작업이 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하나요? 아까 1000번 돌리신다고 했던 것에서 궁금해서. 예를 들어서 채용률 부트스트래핑은 들어가지는 않는데 그 아니요. 안 들어갑니다. 네. 안 들어갔어요 저는.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 안 들어갔어요. 네. 아 그런 네. 모델도 있을 수는 있겠네요. 있을 그죠? 수도 있죠. 확률의 네. 개념을 있을 수도 있죠. 써서. 네 네 예. 네. 칼리브레이션을 제대로 할 수 음. 없으면 아마 그렇게도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추정할 수밖에 없는 근데 상황이라면 그렇죠. 그럴 네. 때 네. 그럴 때 쓰게 되겠군요. 음. 음. 아니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럼 반대로 그러면 그거에 이제 뭐라 그래야 돼? 이 변수의 파라미터들의 안정성? 그러니까 신뢰도를 확보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사람들을 설득하기 힘들 거 아니야. "이거 랜덤으로 찍어 봐서 나온 데이터예요."라고 설명해야 되는데. 그렇죠. 음. 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들이 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근데 인제 인사팀 데이터는 워낙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는 없었고요. 음. 음음. 지금 제공해 주신 모형에 대한 파라미터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정년퇴직 60일, 60일이 뭔가요? 61 61 세에 세 퇴직한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 네. 리타이어 네. 계약직 전환 비율이 20% 이것도 뭐 그 지금 말씀하신 회사의 직접 데이터는 아니겠지만 비슷하게 뭐 예시로 가져오신 것 같고 맞습니다. 네. 연장 연하는 3년, 채용 비율 50%, 사직 비율 2%, 정규 사직 비율 1%. 사직 비율이 높은 회사는 아니군요. 뭐 우리 회사도 이 정도 되려나? 2% 이건 였던 것 완전 같다 사직 페이크 비율이. 데이터라서 네. 네. 예예예. 이거는 네. 그러니까 요 시뮬레이션 회사에서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예예예. 그래서 여기 HR 시뮬레이터라고 하는 모델을 생성하게 돼 있네요. 앞에 클래스 선언부가 있었나? 뒤에 있습니다. 뭐 너무 복잡할까 봐 아 뒤로 빼 뒤에 놨어요. 있어요. 아 정말요? 네. 잠시만요. 고거 잠깐만 보고 올게요. 네 뭐 봐야 물론 돼요. 네. 예 이해할 수 있기 쉽지 않겠지만 뒤로 좀 가 보도록 그 하겠습니다. 시뮬레이터 생성이라고 있을 겁니다, 아마. 여기 있네요. 예. 생성, 아닌데? 시뮬레이터 생성. 쪼금 더 올라가시면 시뮬레이터 생성이구나. 네. 네네. 요건가 본데 왠지. 네 이겁니다. 시뮬레이터 여기 있다. 네. 네. 보면은 아까 제가 그 네. 빼놓은 거는 되게 단순하게 몇 개만 빼 놨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다 그 안에 컬리브레이션 된 수치값들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리타이어먼트 음. 에이지는 60 세.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것만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 FT resign rate가 fixed term이라고 해서 계약직 사직 비율이 인제 2%, 네네. 이제 OE라고 하면 네. 오픈 엔드 사직 비율이 0.1%, 그다음에 컨버전 네네. 레이트는 단순하게 하나의 수치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제 이건 인제 확률이 0.1 인제 15% 에서 20% 내에 있고, 아. 그다음에 뭐 정규직 이게 전환 비율 뭐 예를 들어 그리고 인제 쪼금 더 내려서 그 LMIC라고 보이시는 부분이 있나요? LMIC. LMIC 네. 네. 이게 보면은 인제 LM이 그 매니저, 그다음에 음. 그 IC가 인제 사원, 인제 그러니까 임직원. 사원 대비 매니저 비율. 네 그렇죠. 이 보면은 네 사원 그 보면은 인제 그 밑에 거 보는 게 나을까요? LMFT 리플레이스먼트 레이쇼, 인제 이게 여기서 인제 에이전트 베이스드 모형의 인제 특징이 나타나는데, 보면은 네. 인제 LM이 매니저잖아요. 그러니까 임원, 임원인데 이 사람은 인제 계약직이죠. FT니까. 임원 계약직 전환 비율 0.5, 음. 50%. 아. 그다음에 이건 이제 직원 그 밑에 건 직원 계약직 전환 비율 0. 이걸 이제 다르게 주는 거죠, 음. 에이전트마다. 왜냐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임원들 계약직 임원들의 전환 비율, 그러니까 인제 매년마다 나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크겠죠, 직원 계약직의 전환 비율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는 파라미터고 이번 기본값을 넣어 놨을 뿐이지 사실은 위에다가 직접 시뮬레이터를 만들 때는 요런 부분들을 수정해서 넣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음. 그다음에 그 그러면 다 근데 이런 변수들을 정하는 게 일이겠군요. 여기에 뭘 넣을 맞습니다. 거냐. 맞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걸 정하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다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인제 음. 도메인 knowledge가 필요하다는 것이 저걸 뭐 그렇죠. 못 정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음. 그래서 인제 보면 이게 다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제 뭐 고위 직급에서 그 전환율은 얼마고 퇴직률은 얼마고 그다음에 인제 뭐 여러 부서별로 뭐 전환율은 얼마고 퇴직률은 얼마고 이게 다 다르거든요. 이게 인제 다 다른 음. 값들은 예전에 있는 데이터에서 인제 calibration 된 것을 넣어 줘야 되겠죠. 음. 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 같은 비율들이 들어가 있을 때 그런 각각의 에이전트가 예를 들어서 뭐 임원이 15 명이고 뭐 그냥 직원이 100 명이야라고 했을 때 뭐 채용되고 나가고 들어오고 전환되고 저 정규직이냐 계약직이냐 얘가 얼마나 연결되냐 이런 것들이 다 이 정해진 파라미터 로 가지고 어 시뮬레이션이 일어나서 그거에 대한 결과로서 성비의 최종 스태프 비율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라는 걸 만드는 모델인 거군요. 맞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이 파라미터 그러니까 이 코드를 작성하는 게 어렵다기보다는 진짜 요 파라미터 음. 정하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우선 할 예.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사 채용 시뮬레이션은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려해야 될 변수들이 너무 많은데 이따가 보여 드릴 은행 시스템도 다릅니다. 근데 인제 아 여기서는 그래요? 네네. 어. 근데 이거는 여기서 특히 사람과 관련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관련 변수가 이렇게 다양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드는 여기 생각은 이 음. 모델을 그러면 만약에 고대로 쓸 수 있으려면 저런 지표들이 다 관리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부에 그 데이터가 있어야 그죠? 거기에 얼마를 넣을지를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기본으로는 데이터가 어느 정도 인사팀에서 관리되어 왔어야 될 텐데 그죠? 그게 인제 우려되는 제 거는 '저런 데이터가 관리된 조직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근데 생각도 드네요. 저희 조직도 똑같았는데 아 이게 그래요? 사실 이게 인제 기간계 데이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제 다 ERP에 있잖아요. 저희는 상당히 좀 오래된 조직이라서 그 오라클 ERP 이름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오라클 ERP 쓰고 있거든요. 그럼 오라클 ERP의 그 테이블을 다 가져오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인제 릴레이션 구조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 테이블을 한 100개 정도를 가져와 가지고 그 전 처리하는 게 정말 큰 일이죠. 아마 아. 다른 조직들은 다 똑같을 음. 거예요. 이게 인제 전 처리하는데 정말 어렵고 그 인제 음. 이런 분석용 구조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아마 기관은 거의 없을걸요. 있을진 모르겠고. 음. 요즘에 나오는 ERP 중에 제가 저 인사팀에 나와서 2 년이 돼 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워크데이에서는 그러니까 인제 제가 일한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가 제가 만든 모형을 보더니 인제 전체를 한 것보다 워크데이에서는 이런 식으로 분석용 데이터를 제공한다. 근데 이런 시뮬레이터까지는 없다라고 인제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근데 인제 이런 워크데이 어. 음. 같은 거 사용하지 않고 옛날 ERP를 사용하는 조직 아니면은 그 자체 개발한 뭐 인제 RDB 사용하는 데는 아마 전 처리하는 데 좀 힘들 수 있습니다. 네. 좀 공감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 한번 공장에 들어가서 그쪽에 뭐지? 어떤 장애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그 장애를 어떻게 고쳤는지 같은 데이터 갖다가 이런저런 뭔가 할 일이 있어 갖고 들어가서 본 적이 있는데 거기도 오라클로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야. 셉으로 돼 있었나 보다. 음. 근데 이제 그걸 데이터 갖고 오는 것부터가 우선 일이에요. 데이터가 이쪽에 있고 저쪽에 있고 아예 그쪽의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돼. "이런 데이터가 필요해서 요렇게 뽑아 줬으면 좋겠다." 그러고 뽑혀져 있는 것 갖다가 뭔가 이런 모델들을 써야 되는데 그럴 거면 그게 맞는지 검증하려면 다시 데이터 달라고 하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워크데이나 최근에 이제 사스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데이터 정제나 정리가 좀 잘 돼 있는 분석용으로 나오기 좋게 설계되어 있는 애들이 계속 제품이 나오고 있다고는 알고 있고 그게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적인 제품이 HR에서는 '워크데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시뮬레이터는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한번 돌려 보실 수 있는데 거기서. 네. 그 제가 예 어디서부터 우선은 진행하면 되는지 잘 모르겠어 갖고. 네네. 어디서부터 쭉 밑으로 내려서 하나 인제 제가 에이전트 클래스는 설명을 안 했는데 이제 밑으로 내려 네. 보시면 인제 그 임직원 에이전트 클래스라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먼저 실행을 시켜 이거면요? 보시고 요걸 실행해 볼까요? 네. 그거를 실행 인제 이거는 보면 아까 엑셀에 있던 그 인제 우리가 가진 임직원 인제 그 레코드를 그대로 읽어 와서 여기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단순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인제 그 스텝이라는 함수를 보시면 네. 스텝. 네. 스텝이라는 함수에 스텝 여기 이 있습니다. 에이전트가 행동하는 게 다 들어 있죠.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아. 한 스텝을 옮길 때마다 내가 만약에 정규직이고 임원이면 나는 0.1%의 확률로 퇴직을 할 수 있다. 인제 이때 랜덤을 딱 인제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션해서 0.1 보다 작으면 이 에이전트는 퇴직. 그다음에 0.1 보다 크면 나는 재직. 이러한 조건들이 막 보면 이제 if else문으로 쭉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인제 나는 아. 계약직인데 1회 계약 인제 만료가 이번 텀에 돌아오면 80%의 확률로 계약 연장. 그래서 랜덤 넘버를 뽑았을 때 0.8 이하의 숫자면 계약 연장이 되고 아니면 인제 0.8 보다 크면 나는 인제 계약 종료. 그러면은 이 포지션은 인제 그 공란 인제 인제 채용이 가능한 포지션이 되는 거죠. 음. 여기 로직 짤 때 실수하면 큰일 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가 이거 두 번째 이거 핵심이다. 두 디버깅 번째 어떻게 해? 핵심. 이거 하나하나 디버깅 봐야지. 어떻게 해? 하나하나 봐야지. 그래서 이거? 이거를 비즈니스 파트너랑 꼭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저도 파트너 "이게 말이 됩니까? 저 이렇게 되는 게 말이 맞아요?" 이렇게 네. 인제 해야 되는 거지. 네. 아주 까탈스러운 사람이 같이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둘 다 그래야겠네요. 놓치면 매니지먼트한테 엄청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코딩을 하고 아 분석을 하고 네. 이거는 돌려 놓고도 이게 맞게 돌렸는지를 확인하는 게 너무 힘들겠는데 진짜? 그래서 인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5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5년 전으로 돌아가서 5년 아. 동안 쭉 돌려보고 '아 현재 아. 값이 나와?' 그러면 나오면은 맞아.' 그러면 이제 물론 우연의 일치도 나올 수도 있지만 아. 인제 거기까지 뭐 우연의 일치까지 막 검증하기 하면 가장 좋겠지만 또 인제 시간 제약성이 인제 제한이 있으니까. 그러네요. 아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제 값을 하드 코딩하는 경우도 있군요. 아니요, 아니요. 이거는 제가 일부러 구글 콜앱에서 하느라고 막 쌓는 거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네. 네네. 네. 굳이 그게 파라미터일 필요가 없는 조건들도 어 있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그게 예. 있다면 네. 상수. 아이고. 음. 예예. '상수인 값들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거 앞에서부터 해야지 제가 실행을 처음부터 안 했더니 네. 밑에까지 실행이 안 돼서 네. 뭐 근데 이제 코드만 좀 보시죠 뭐. 이걸 완전히 실행 결과물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저희가 한번 다음에 직접 확인해 보는 식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코드가 if else의 향연으로 있다는 거에서 사실 좀 충격인 것 같아요. 왜 이게 충격이에요? 이렇게 짜는 어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았어요? 아니 어떤 느낌이냐면 그 패키지로 제공하는 기능이니까 뭔가 이거를 더 소위 말해서 '우아하게 작성하는 음. 방법을 제공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 어 그 예. 패키지가 하는 역할이 그쵸. 저런 패키지가 하는 역할이. if 문 짜는 걸 도와주는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군요. 그죠. 예를 들어서 어. 환경이란 걸 세팅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음. 환경에 해당되는 에이전트가 있으면 음. 에이전트 러너하는 뭐 에이전트를 런해 주는 메소드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걸 실행하는 게 결국에는 요 if else 문 때문에 생기는 일인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 갖고 네. 네. 이제 네. 이상 패키지 개발자 박 박사의 불편한 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병천 님이 그 공유해 주신 노트북 보면은 아웃풋까지 다 나와 있네요. 그죠? 돌리지 맞아요. 않아도 될 네. 것 우선은 같은데요? 그래요. 네. 예예. 그냥 맞아요. 리프레시해서 봐도 될 것 같아요. 지금 if else가 많은 이유는 제가 이걸 인제 샘플로 짰기 때문인데 만약에 이거를 제대로 된 에이전트 베이스로 만들겠다 그러면 저는 에이전트 하나만 만들었잖아요. 그 네. 에이전트 하나만 만들어 놓고 그 에이전트 하나에서 인제 이 에이전트가 가진 속성 값을 이용해서 이 사람이 정규직이면은 정규직의 여자고 뭐 직위가 뭐면 뭐 어떻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까 제가 인제 100 명의 임직원이 있는데 그걸 그룹 바이로 했을 때 특성을 한 20 개의 에이전트 특성들이 나오면 20 개의 다른 에이전트 클래스를 만들어 줘야 돼요. 경우의 수를 달리해 가면서 그렇죠. 그러면은 나는 그럼 예를 엄청 들어서 많아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인제 어떤 이 에이전트 나는 여기서 A 에이전트는 정규직이고 여자고 그러니까 고위직이다라는 특성을 이미 가지고 있으면 if then else가 필요가 없죠. 왜냐면은 인제 이 사람의 특성은 이미 다 아. 정해져 있으니까. 상수니까 그냥. 그렇죠. 음.
근데 이제 그렇게 음. 안 하고 에이전트 한 명을 하나로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 인제 이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행위를 다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깐 if then else가 쫙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아 아 네. 그 작성하기 나름인 이해했습니다.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음. 그 음. 에이전트를 종류를 많이 만들 거냐 아니면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행위를 if then else로 다르게 정의할 거냐 인제 그 차이죠. 음. 네. 이해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 아웃풋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얘를 인제 돌리고 나면은 그래서 만약에 리프레시해서 보면 그래서 결과가 보면은 인제 그 쭉 중간에 시뮬레이터 생성 뭐 그 부분 너무 많이 내려가시는 것 같은 생성 전에 어 이거 아닌가요? 시뮬레이션 실행? 실행도 네 실행도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 군데다가 테스트를 예. 실행에 보시면 이제 네. 2024 년부터 네. 인제 여기 있네요. 보면은 인제 아 남녀 성비가 이게 쭉 이렇게 될 바뀌는 거죠. 거다. 네. 네. 아. 근데 이건 그래서 5년 되게 후면 어떻게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아하. 근데 이게 보면은 한 번 시뮬레이션을 돌린 거고 그 밑에 다회 시뮬레이션 왜냐면 이것도 인제 확률 모형이기 때문에 1000 번을 돌려서 이제 이거는 인제 10번 돌렸네요. 10번 돌려서의 평균값을 이렇게 낸 거죠. 그래서 인제 10 번의 아. 평균값이 인제 2023 년에는 이제 100명 중에 100명 중에 58명 뭐 42명 이게 이제 여자 남자 비율 그다음에 LM 뭐 IC 인제 임원 남자 수 뭐 임원 뭐 인제 정직원 남자 수 인제 이런 식으로 각 오. 해마다 이런 식으로 숫자가 변해갈 겁니다라는 것을 지금은 인제 이렇게 테이블 형식으로 보여주지만 이걸 타블로랑 연동해 가지고 인제 실질적으로 인제 쪼금 더 보기 쉽게 만들어 줬었죠. 음. 네. 음. 엄청난데? 이거 인사팀에 계신 분들 지금 이 방송 보시면 되게 흥미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이건 매년 해야 되는 일일 텐데 보통은 "우리 몇 월 되면 몇 명 퇴사하잖아." 뭐 이런 식으로 결정할 거거든, 보나마나. 아니 네. 여기서는 연 단위로 하셨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월 단위로 해야 될 일일 것 그니까. 같은데요? 분기 단위로 하든 예. 월 단위든 하든 충분히 당연히 써야 되는 것 같은. 이 실제로 할 때는 월 단위로 당연히 했고요. 그다음에 네. 아 역시 네. 네네네. 네. 이거는 네 월 단위로 저희도 다 인원이 인제 채용 인원이 다 정해지기 때문에 그다음에 제일 밑에는 실제적으로 인제 검증할 수 있는 인제 제일 밑에 보면 이제 11,000 레코드가 넘는데 이게 인제 각 인제 스텝을 밟을 때마다 어떻게 에이전트의 인제 특성이 변해가는지 각각의 사람이 각각의 사람이 어떻게 네. 어떻게 됐나, 뭐 네네네. 승진을 했는지 퇴직을 했는지 뭐 이런. 그렇죠. 만약 포지션이 새로 나왔으면 어떤 사람으로 인제 채워졌는지를 인제 이렇게 나타낸 거죠. 음. 오. 그래서 이게 로우 데이터부터 인제 집계된 데이터까지 다 인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어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고급 데이터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하. 이것도 뭔가 그런 거네요. 우리 그 지난 시간에 박 박사가 GitHub 얘기하면서 시간 여행의 비유를 했었는데 이것도 비슷한 느낌이네요. 우리 회사는 10년 후에 인력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을 것인가, 이런 걸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미래로 잠깐 갔다 오는 거지.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혹시 이걸 그러면은 계속 정기적으로 캘리브레이션을 하시나요? 이게 인제 제가 인사팀에서 나와서 저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되는지 뭐 해야 되긴 방어 하겠지만 논리를 자꾸 그걸로 하시는데 이게 그쵸. 아니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계속 하셨다면, 그죠? 네네네. 계속 했으면 저도 너무 이게 재밌었거든요, 이 일할 때. 실제적으로 인제 그러네요. 제가 하는 일들은 이게 인제 경제 부서 인제 경제 분석 인제 부서 쪽에서 인제 맨날 그러니까 저는 인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니까 이게 인제 제 손에 잡히지 않는 업무들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이게 분석을 해도 '아 이게 경제적으로 이런 영향을 있겠구나.' 근데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인사팀 업무를 하면 이게 실제적으로 나오는 숫자니까 너무 재밌어 가지고 저도 많이 했었는데 제가 만약에 계속 했었으면 당연히 캘리브레이션도 했고 이걸 패키지로 만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인제 내부 데이터하고 내부 결과물이다 보니까 인제 외부로 저희가 공유는 못 하고 있어서 좀 아쉽죠. 음. 음. 그러니까 패키지로 음. 만든다는 거는 '누구나 쓸 수 있는 패키지를 아마 만들려고 그렇죠. 시도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생각하시는 그렇죠. 거군요. 네 네. 근데 이거 패키지로 나오면 진짜 대박일 것 같은데. 그쵸? 아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말씀하신 걸로 상상을 해 봐도 예를 들어 뭐지? 인테그레이션 패키지 쪽으로 연결해서 뭐 기본적인 이거 매사가 있고 그다음에 뭐 HR 전용
뭐 모델과 에이전트가 프리디파인 돼 있는 패키지가 있는 상태에서 뭐 워크데이 데이터 연동 약간 이런 기능들이 있다거나 하면 바로 사용해 볼 수 있는 오. 거죠.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뭐 데이터 패칭이랑 캘리브레이션 요런 작업들이 다 자동으로 아니면은 뭐 과정을 하고서 결과물을 보여준다거나 검증할 수 있게 해 주게 되면 고런 단계의 패키지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 네. 충분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워크플로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지 인테그레이션 되는 워크데이라는 게 만약에 있어. 그러면 HR 입장에서는 정기적으로 실행을 해야 되는 작업들 몇 개 뭐 캘리브레이션 뭐 직전 데이터 갖다 캘리브레이션하고 모델 베이스 갖다가 최근 데이터 이점 갖다가 검증 거치고 검증 오케이 끝나고 나면 그거 갖다가 이제 추정 다시 보고 추정이랑 지금 실제 데이터 보고서 비교해서 보고서 내고 약간 요런 일련의 과정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고서까지 나가겠죠? 맞습니다. 네. 과거에 우리가 요 캘리브레이션 이 기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캘리브레이션한 모델을 갖고 우리는 인력 계획을 이렇게 세웠었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지금 나타났고 그래서 그거를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심지어 패키지가 뭐야. 아예 워크데이에 붙어 있는 서비스로 만들어도 될 아 지경인데? 네. 방송 듣고 계시는 HR 컨설팅 관련 조직에서는 네 이메일을 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메일을 주시면은 저희가 뭘 해야 되죠? 병천님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병천님을 연결해 드리는 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아 예. 박사 어디 이직한다 그랬나? 거기까지만 얘기합시다. 네. HR 인력 계획 시뮬레이션은 괜찮은 사업 방향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요. 예. 사실 이게 인제 제가 워크데이를 아는 네네. 게 사실 저는 인제 진짜 개발자라서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는데 제가 이걸 모형을 만들고 그 비즈니스 파트너가 보더니 바로 그 워크데이 인제 컨설턴트한테 바로 연결을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럴 것 같네요. 딱 네 봐도.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이런 시뮬레이터는 없었으니까 근데 딱 봐도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으니 근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는 이게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저도. 그쵸. 네. 그리고 아마 실제로 모델 그 뭐지? 에이전트의 파라미터가 공개되는 게 되게 크리티컬할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도 같이 들어요. 그게 결국엔 노하우인 사업이라서 그 논리를 사용자 공개하는 예예. 것이. 사용자한테 공개하는 범위는 당연히 있겠지만 사용하는 데 필요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동작하는 결과물 때문에 설명해야 되는 것 때문에 필요한 건 맞는데 뭐 '어떤 걸 고려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노하우는 결국에는 컨설팅의 영역일 것 같아서 이게 사용하는 패키지로서는 무료로 공개되는 건 상관없어 보이지만 그 어떤 선원이 좀 더 필요하고 워크데이의 선원들을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당신이 사용할 땐 이렇게 써야 되고 약간 이런 것들로도 사실 컨설팅 사업이 가능해 보이는 범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다른 사례가 있다고 말씀 주셨었는데 그죠? 은행 네 시스템 이거는 쪼금 쪽에서. 짧게 할게요. 왜냐면 약간 경제학적인 게 많아서 저도 이거 모형을 혹시 제가 제 깃허브 한번 가 보시면은 제가 한번 링크 드렸는데 아 네 여기서 알겠습니다. 이게 인제 그 메사를 이용해서 그 뱅크 시뮬레이터를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거 음. 여기에 대한 비즈니스 지식은 쭉 내려 보시면 ABBA라는 어 여기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인제 여기서 이 사람이 인제 IMF 이코노미스트인데 이 사람이 인제 넷 로고를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넷 로고를 이용해서 만들다 보니까 좀 제한들이 있어서 거기 혹시 중간에 워킹 페이퍼 한번 눌러 보시겠어요? 그 워킹 페이퍼를 누르면 인제 여기에 비즈니스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뱅킹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중은행이 있고 그다음에 저축은행이 있고 그다음에 인제 또 저쪽 대부 업체들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네. 시중은행이 가장 코어 인제 가장 핵심적인 인제 주체들이 에이전트들이죠. 인제 금융 시스템에서는. 그다음에 인제 저축은행이 인제 그다음에 인제 대부 업체들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뱅킹 시스템에서 보고 싶어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어떤 대부 업체가 무너졌다. 대부 업체가 부도가 났다라고 하면은 어떤 이 대부 업체의 부도가 계속 전염을 시키면서 실제로 시중은행까지 위험하게 만드는 어 아. 이게 몇 퍼센트냐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 막 인제 금융 완화를 해서 대부 업체들이 막 늘어나 예전에 한번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뭐 부산저축은행인가? 그 네. 막 은행 이렇게 문 닫고 네. 막 그랬었죠. 그렇죠. 막 늘려서 부산저축은행이 무너졌을 때 이 음.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려준 시중은행들은 또 얼마나 또 위험해질 수가 있잖아요. 또 시중은행들이 위험해지면 이 시중은행들한테 예금을 해 놓은 예금자들은 또 불안해서 또 돈을 찾게 되고 또 돈을 막 찾게 되면 시중은행은 더 불안해지고 이 시중은행이 솔직히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게 만약에 부도가 난다 그러면 인제 경제 전반에 엄청나게 큰 여파를 미치기 때문에 이런 걸 음. 시뮬레이션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시중은행이 망하는 일까지도 생길 수 있는가 그렇죠. 이런 걸 그렇죠. 알아보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 지금 인제 박 박사님께서 화면에서 공유한 이런 플로우 차트들 이런 플로우 차트들을 가지고 내가 인제 예금자고 만약에 시중은행이 불안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어떤 예금자는 돈을 막 찾을 거 아니에요. 내가 불안하니까. 일단 내 예금을 막 다 찾으면 옆에 사람이 또 찾으면 나도 찾고 싶고 하면 막 이렇게 뱅크런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조건들을 여기서 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이분이 인제 넷로고로 단순하게 만들어 놓은 거를 제가 인제 그 지금 제 깃허브에 파이썬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음. 이거를 저대로 하면은 제가 위에다가 어떻게 런하는지 단순하게 적어 놨는데 이거를 파이썬 매사에서 돌리면은 이러한 식의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 은행별로 인제 연결된 거고 이게 인제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인제 그 스트레스 그러니까 은행의 부도 확률이 얼만큼 높아지느냐 어떤 조건에 따라서라는 거를 동일한 그 에이전트 베이스드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 음. 여기서는 하나의 에이전트가 은행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죠? 네. 아까 그 인사 데이터에서는 사람이었던 것이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에이전트를 무엇으로 놓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응용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네. 아 에이전트가 꼭 사람일 필요도 그렇구나. 없고 뭐 이런 인제 회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뭐 하나의 개미가 에이전트가 될 수 있는 거고 그 실제 생명체가 네 그게 네 뭐 기업이 되거나 국가가 네. 되거나 뭐 은행이 되거나 그렇죠. 이런 게 다 가능한 거군요. 그렇죠. 네. 어허. 무서운데? 뭔가 우주의 비밀을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은. 아니 지금 하나만 갖고도 사실 지금 당장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례들 했었어야 되는 일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당장 한국은행 하고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하고 있을 것 같은 당연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잘 생각해 봐요. 지금 저희가 해야 되는 지금 최근에 금리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를 기준금리 올리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연동돼 있단 말이야 거의. 왜냐면 우리나라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그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타격이 심각해진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 금리를 올리면 뭐 대출을 받은 쪽 사람들에게 타격이 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해서 우리가 우리의 투자 유치 자금이 유출되는 걸 최대한 줄이면서 서민 경제 타격을 줄일 수 있는 금리 인상 범위가 어디지?'라는 걸 판단하려면 이걸 쓸 수밖에 없겠는데? 이거 말고 뭐 쓸 수 있는 거지? 안 하는 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예. 거기다가 저희 전에 암호화폐에서 크게 있었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루나 코인이라고. 음 근데 루나 코인의 코인들의 설계라는 게 결국에는 어떤 그 이자의 비율, 이자율 그다음에 얘가 수업 비율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뭐 그런 것들도 지금 사실 에이전트가 굉장히 쉽게 나오잖아요. 단순해질 거란 말이야. 코인들의 지금 요즘에는 다 디파이라 그래 갖고 뭐 걔네 갖다가 대출도 해 주고 뭐 담보도 걸고 뭐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일어나는 뱅크런이나 이 가치 하락 아니면은 어떤 상태에서 그걸 패깅이라고 부르는데 가치를 유지하는 활동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일정 이상 넘어가면 어떻게 무너지는지 이런 것들을 다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는 소린 거잖아요. 잘 만든다는 전제하에 무조건. 그래서 이거는 아니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이걸 안 하고 할 수 있어?' 같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또 현실에서는 또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는 네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실제 어떤 파라미터가 있는가 그다음에 그거를 캘리브레이션에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과거 데이터가 있는가 이런 문제들이 같이 있겠죠.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사건 이런 건 당연히 여기서 반영하기가 어려울 테니까 뭐 짧은 기간 내 아니면은 얼마나의 기간 내에 약간 스테이블한 환경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당장 저만 해도 이거 부동산에 어떻게 넣을 수 없나?' 이런 생각이 들 지경인데요.
근데 이게 인제 괴리가 있는 게 저도 사실 이게 이제 경제 연구하는 데서도 상당히 많이 오래 있었고 인제 뭐 인사 쪽에서도 있었지만 그 그러한 도메인 지식을 가진 분들도 되게 인제 적극적인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시고 싶어 하는 것도 되게 많고 한데 결국은 이게 유기적인 협업이 잘 안 돼요. 저는 그러니까 인제 아. 이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고 그분들은 도메인 날리지가 있는데 이 둘이 같이 일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국내 환경은 저는 제가 경험한 거로 그렇게 이렇게 효율적인 건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뭐 그런 것 같긴 아 한데 네. 너무 공감이 갑니다. 그러면 어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아마 기술 전문가와 그 도메인 전문가, 어떤 분야 전문가 둘이 같이 협업을 해야만 작업할 수 있는 도구일 텐데, 물론 이제 넷로고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도메인 전문가 혼자서 해볼 수 있을 법도 하지만 쉬운 일은 여전히 아니다라는 얘기를 공유를 해 주신 것 같고, 그거는 어느 분야에서나 일어나는 일인 것 같아요. 당장 저만 해도 R 언어라는 거에 대한 기술 전문가에 가깝지 도메인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깐 근데 김 팀장은 기술 전문가는 아니지만 도메인 전문가, 분석 도메인에 대한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리고 김 팀장조차도 사실 생각을 해 보면 분석이라는 기술 전문가지 각각의 분야에 대한 도메인 전문가는 또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깐 그런 협업들이 일어날 때 시너지가 발생하고 뭐 이런 거이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협업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같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전에 디지털 인문학 할 때도, 방송 나올 때도 비슷한 문제 의식을 공유해 주셨던 것 같아요. 같이 협업하는 일이 어쨌든 쉬운 일이 아니다. 맞습니다. 와, 여기 너무 값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해 봐야겠는데.'라는 생각이 빡 드는, 몇 안 되는, 네. 그 어 잠깐만, 이럴 게 아니지. 우리 방송의 형식을 갖춰서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서 저희 어 HR의 행위자 기반 모형을 적용한 사례를 소개해 주신 권병철 님의 시간을, 코드들을 설명을 듣고 얘기를 좀 나눠 보았고요. 어 제가 흥분하기 전에 김 팀장 소감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소감 얘기할 동안에 흥분을 좀 가라앉히셨으면 좋겠고요. 더 올라갈 것 같아. 그러니까 걱정되네. 내가 또 밑밥을 깔아주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 이런 흥분할 소스들을 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나를 지려밟고 더 흥분할 것 같긴 한데 네. 우선 병철님 통해서 이런 행위자 기반 모형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도구를 알게 됐다는 게 너무 기쁘고요. 너무 재밌었고 정말 활용 가치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쓸 수 있는 이론이겠구나. 그래서 물리학계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HR 쪽에서도 쓰고 뭐 금융 쪽에서도 쓰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도구 자체에 그런 강점이 있기 때문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또 저는 말씀드리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 내놓잖아요. 부동산 정책도 내놓고 뭐 노동 정책들 뭐 예를 들면 뭐 임금 인상률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올리면 어떻게 될 거냐,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그래, 건지. 최저임금 같은 문제도 있겠네. 그쵸. 흥분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뭐 법인세 인상률 같은 걸 놓고도 매번 싸우잖아요. 그 싸울 게 아니라 이렇게 시뮬레이션 한번 해 보고 나서 그 결과물을 놓고 얘기를 하면 좀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겠다. 되게 쓰임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되게 좋은 모형 좋은 도구가 있으니까 이거 안 쓰면 되게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이썬을 익혀야 된다. R을 익혀야 된다.' 그래야 인제 병철 님이 공유해 주신 이런 코드나 또 아까 소개해 주셨던 메사와 같은 이런 패키지를 활용해서 현업의 데이터를 적용해 볼 수 있을 테니까 이런 코딩을 학습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또 한 번 들게 됐어요. 네. 그다음에 아까 병철 님 이게 그 "생각만큼 잘 안 쓰이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곧 금방 퍼져나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면 이런 뭐 HR 분야에서조차 워크데이 같은 이런 자동화된 솔루션들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조직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데 되게 사활을 걸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데이터가 축적이 될 테고 또 다들 코딩하는 데 관심을 갖고 학습을 하고 있으니까 쪼끔만 시간 지나면 이런 코드들은 이미 공유가 되어 있으니 쓰는 사례들도 많이 나올 거고 그러고 나면 요즘에 머신러닝 모델이 되게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금방 이런 모델들도 잘 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잘 알려지기만 하면 이런 게 있다는 게 알려지기만 하면 '충분히 많이 쓰이게 되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박 박사님 흥분하지 마시고 정리해 주세요. 어 제 소감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병천님 소감 좀 먼저 듣고 네 제 소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천님 지금 2 시간에 걸쳐서 에이전트 베이스드 모델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는데 방송 나와 주신 소감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1 회차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해외에 있으면서 정말 즐겨 들었던 방송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행위자 기반 모형을 소개할 수 있어서 저한테는 정말 큰 영광이었고 또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어 뭐 한 가지 예를 하나 더 들면 그 뭐지? 아마 박 박사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올해 초에 방송이었나 해서 그 REST API 한국투자증권에서 그 REST API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막 그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근황 소개에서.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네네. 그래서 진짜? 와 진짜요? 야. 그래서 진짜 그걸 들으시네. 네. 그래서 그걸 듣고 바로 저기 한국투자증권 API 인제 그 서비스를 인제 혼자서 실시간 데이터를 만들어서 지금 거기에 한번 행위자 기반 모형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데이터가 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의 행위를 이제 저는 언제나 사람들은 비이성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 그쵸, 그쵸. 맞습니다. 비이성적인 행위로 투자를 했을 때 이거를 실제적으로 실시간으로 인제 데이터를 물론 이 주식시장이니까 맞춘다는 건 어렵지만 '어느 정도는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좀 이제 여러 가지 코딩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되게 재밌게 공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저는 인제 그 데이터홀릭 들으면서 많이 배우고 그다음에 저도 아 인제 공부하면서 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 출연 기회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근데 병철님 어 처음 방송 어떻게 듣게 되셨어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어 팟빵에서 팟빵에서. 네 아 팟빵에서 원래 아. 팟캐스트를 들으셨었어요? 근데 인제 저는 운동하면서 주로 들으니까 인제 그냥 아. 데이터라고 한번 쳐 봤거든요. 근데 인제 데이터홀릭을 인제 딱 알게 돼요. 뜨더라고요. 근데 아 너무 재밌어 가지고. 그렇게. 네. 네. 네 이렇게 거의 세계적으로 우리밖에 인기 있는 없을걸? 방송. 한국어 사용자라면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네. 데이터올릭입니다. 아 요게 큰 허들이야, 네. 한국어라는 거. 맞아요. 저 다른 분이 구글에서 일하시는 분이 저한테 되게 진지하게 얘기했었어요. "영어로 해도 먹힐 방송인데 영어로 해 본 한번 생각해 보지 그러냐." 어. 진짜로. 그러니까 자기도 영어 팟캐스트 듣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한마디 했죠. "저희가 얼마나 즉흥적으로 하고 있는지 아시면 깜짝 놀랄 거다. 우리의 영어 실력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약간 요렇게 얘기하고 끝냈었는데 좀 이해가 됩니다. 아 아무튼 병천님 같은 예. 분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 그러니까 너무 힘이 되네요. 아닌데 제가 영어 "우리 이런 영어를 방송이다." 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병천님 얘기해 주신 거 덕분에 또 힘이 나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요. 예. 저희가 김 팀장이 맨날 얘기하거든요. 그 구독자 수는 확 와닿지 않는데 그건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희에게 있어서 숫자지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그 사람이라는 걸 직접 만났을 때 오는 그 감정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지? API 얘기하신 거 듣고 보니까 '어 정말 들으시는데?' 이런 생각. 약간 보통 이제 나온다니까 최근 거 몇 개 좀 들어보고 들었다고 한다거나 이런 인사치레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찐이시라는 거 인증해 주시면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소감을 좀 간단하게만 좀 넣어 보면 또 확실히 여전히 아직 그 인상은 벗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갈 길이 너무 먼 어려운 도구인 건 맞는 것 같다.' 말씀하신 것처럼 도메인 전문가가 껴야 되는 이유 자체가 그 파라미터를 개발하고 그게 실제로 맞는지 캘리브레이션하고 그리고 그걸 사실 어느 수준 어느 뎁스까지 해낼 거냐라는 것들이 이 시뮬레이터의 퀄리티 품질을 만드는 일일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더 넣어 갔을 때 약간 회귀 모델에 변수 하나 추가하는 건 수준이 아니고 어떤 형태의 에이전트를 추가할 거며 그 에이전트가 몇 퍼센트 비율로 있을 거며 환경은 어떻게 변화할 거며 이런 것들을 다 전부 반영해야지만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라서 '이걸 단순하게 쓴다고?' 같은 걱정이 좀 같이 들었던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약간 요런 식의 기술 접근은 가능할 수는 있겠는데 예를 들면 뭐 데이터에 기반해서 캘리브레이션을 지금 수동으로 하고 있고 사람이 일일이 작성을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추정해서 몇 가지 샘플을 만들어 주는 과정들 같은 게 있어지거나 뭐 요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면 쪼금 더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면 좋을까? 보급되는데 많이 유리해지지 않을까 같은 짐작은 좀 드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주식만 하더라도 과거 데이터는 꽤 있는 편이니까
뭐 물론 모든 에이전트의 틱데이터가 있어 갖고 그런 에이전트의 특성들을 다 설계해서 자동으로 만드는 거 어렵겠지만 뭐 그런 식이 가능해진다면 좀 더 사람들이 많이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오히려 시뮬레이션을 한글로 하면 뭘까요? 뭐지? 이게 모사인데 모사. 이렇게. 모사. 네, 모사라고 어 하더라고요. 네. 모사청이 있어야 될 지경인데요. 국가의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모사청의 결과물을 안 받아들고 지금 아무거나 결정한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진짜. 이게 국가 단위에서의 정책조차도 되게 사실은 실제로 뭐 어느 기간 어느 단위의 시범 사업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 가면서 하는 거이기 때문에 그런 시뮬레이션 같은 형태도 같이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리고 개인에게도 이렇게 쓸모가 있다면 그리고 필요한 도메인마다 해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저만 해도 어 데이터를 잘 쌓을 수 있다면 첫째와 둘째를 시뮬레이터로 넣어서 오늘은 오늘은 몇 시에 일어날지, 밥은 잘 먹을지, 똥은 싸는지 계속 캘리브레이션 해 가면서 '오늘의 하루 컨디션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요런 생각이 드는 방송이었습니다. 네.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뭐 저도 아마 많이 써 봐야지 요령이 생기겠지만 약간 써 보면 나중에 또 근황에서 제가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워크데이 등 다른 HR 솔루션이랑 연동해서 만드는 시뮬레이터 개발에 관심 있으신 분은 병천님께 연락을 해 드릴 테니까 저희 데이터올릭4 골뱅이 gmail.com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분명히 토스를 해 드릴 거고요. 다시 한번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금 좋을 것 같고요. 뭐 오늘 시간 충분히 가지고 소개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김 팀장이랑 저랑 너무 배경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 질문이나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친절히 다 대답 잘해 주셔 갖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방송 그래서 지금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으신가요? 네. 네. 네, 좋습니다. 데이터올릭은 그러면 더 좋은 방송으로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께서 더 관심 있게 들으실 수 있는 재밌는 내용들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